여러분, 이번 주 주말 뭐 하세요? 주말 제가 검색해보니까 날씨도 되게 좋던데, 저희가 지금 이거 촬영은 화요일 날 하고 있는데 영상은 목요일 날 나가잖아요. 이거 딱 보고 계실 때쯤 되면 이번 주 낚시 어디 가지? 막 이 생각 다들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어떻게들 출도지를 정하냐면요, 일단 뭐 예전에 기억이 좋았던 데를 일단 생각을 하죠. 작년 주 때 여기 가서 좀 잡았어. 그러면은 이번 주도 좀 괜찮을 것 같아 하고 이런 게 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요즘에는 SNS나 아니면 뭐 유튜브라든지 뭐 요즘은 좀 시들하긴 하지만 그래도 블로그에 이렇게 올라오는 조항 정보들 이렇게 보면 여기 좀 고기 나오는 것 같아 하고서 이제 확 간단 말이죠. 그럼 운 좋게 거기서 고기를 좀 몇 마리 낚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가보면 대부분 또 뒷북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 포스팅이 대부분 딱 그날 잡고서 그 다음날 바로 올렸거나 이렇다기보다는 좀 시간 간격이 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보면 별재미 못 보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가보면 고기보다 사람이 더 많은 경우도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제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나는 맨날 이렇게 뒷북만 치는데 그럼 뒷북 안 치고 이렇게 먼저 앞북을 치는 형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형들은 그럼 도대체 무슨 노하우로 앞북을 치는가.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또 이제 저만의 노하우가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노하우를 한번 공개를 해볼게요. 앞북을 치는 방법이 뭐냐면요, 사전조사를 좀 철저히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저는 작년에 조과가 좋았던 곳 이런 것보다는 작년에 누군가가 조과가 좋았던 곳을 좀 검색을 해봅니다. 나 말고 다른 누군가가 대박을 작년에 친 곳이야. 작년에 친 곳. 작년 9월 말쯤에 누가 어디 모 저수지에서 좀 대박을 쳤대더라. 거기를 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좀 문제가 가끔 생기거든요. 그게 뭐냐면 딱 갔는데 작년에는 거의 물이 없었던 저수지에 올해는 만수가 돼서 막 여기까지 막 꼴락꼴락 차 있는 경우도 있고, 수위가 되게 큰 변수가 돼요. 그래서 작년에 고기가 어디서 많이 나왔는가도 보지만 작년과 비슷한 수위를 유지하고 있는가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뒤에 보이는 이런 댐, 토너먼트를 뛰기 때문에 댐 정보에 워낙 이제 좀 빠삭하잖아요. 그래서 경기를 뛸 때도 많이 참고를 하고 실제 낚시를 갈 때도 많이 참고하는 사이트는 와미스, 국가수자원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이라는 곳이에요. 여기는 댐의 재원이나 이런 것들도 볼 수 있는데, 그거 말고요, 숨은 수위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위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해수면을 기준으로 몇 미터 수위에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일별로도 볼 수 있고 시별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2시에 몇 미터였고 오후 1시에 몇 미터고 오후 2시에 몇 미터, 이렇게 1시간 단위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더 제일 중요한 거, 1년 전, 2년 전, 한 10년 전 자료까지 전부 다 누적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9월 말에 누군가 대청호 수북리에서 대박을 쳤어. 근데 그때 수위가 몇 미터였죠? 딱 보는 거죠. 69미터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 그러면 올해는 몇 미터지? 72미터. 이러면 수북리는 물음표구나. 안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근데 그때랑 조건이 조금은 다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출조를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사진이나 1년 전 사진이나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딱 예상하고 갔는데 수위가 너무 달라가지고 완전 다른 낚시를 해야 되는 이런 경우도 좀 벗어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응용을 하면 오름 수위라든지 아니면은 갈수기 낚시를 할 때에도 최근 며칠 동안 수위가 꾸준히 올랐어, 내지는 최근 며칠 동안 수위가 꾸준히 내렸어, 이런 것들도 유출을 해서 수위가 내렸으면 지금쯤 엄청 맑겠는데, 수위가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으면 턴오버가 끝났지만 조금은 탁하겠는데,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수지는 농촌용수 종합정보시스템이라는 곳에서 검색해보면 수위를 알 수 있는데요, 전국에 있는 큰 대형 저수지뿐만 아니라 생각보다 작은 저수지까지 전부 수위가 이렇게 전산화돼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예전에는 저수율이랑 저수율 그래프 같은 것들을 전부 다 이게 서비스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서비스를 안 하고요, 주요 저수지에 한해서 작년 거만 보여주더라고요. 재작년 거나 날짜별로 옛날 데이터들을 조회해 볼 수는 있지만 다 나오진 않는다. 근데 현 수위라든지 전일 대비 물 불고 있는지 줄고 있는지 정도는 생각보다 작은 저수지까지 다 나오니까, 그걸 이제 네이버 지도랑 딱 연동을 해보면 내가 요 저수지 이름이 요 저수지 이름이었구나 까지 전부 이렇게 연동해 가면서 딱 찾아보면 오늘 가면 대충 요 정도 수위일 거야 라고 하고서 출조를 해보시면 그 그림이 거의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에도 저수지도 물이 얼만큼 차있냐에 따라서 워킹이 되고 안 되고도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리고 포인트가 상류에 존재하게 됐느냐, 아니면 예전에 내가 알고 있던 포인트들이 땅 위에 산 위에 있느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 저수지를 출조하실 때에도 내가 맨날 매주 가는 저수지가 아니라 전에 갔던 데라든지, 아니면 누군가 아까 말씀드렸죠, 1, 2년 전에 좀 대박 쳤던 곳이라면 요걸 이용을 해서 사전조사를 하고 가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렇게 딱 수위만 보는 게 아니라요, 네이버 지도라든지 아니면 다음 지도라든지 구글어스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위성 지도를 이용을 해서 당연히 지형이나 이런 것까지 파악해서 가시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러면 댐이랑 저수지는 그렇다 쳐요. 근데 우리가 또 가을이 되면 댐과 저수지 말고 또 되게 좋아하는 곳이 있죠. 그게 어디냐면 네, 그렇습니다. 큰 강일 수도 있고 그렇게 크지 않은 강들, 예를 들어 뭐 동진강이나 망경강 같은 강들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금강처럼 큰 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수로가 되는, 물이 흐르는 그런 곳들도 수위 정보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땡땡 홍수통제소예요. 그러니까 한강은 한강 홍수통제소, 금강은 금강 홍수통제소, 그리고 영산강은 영산강 홍수통제소. 근데 영산강은요, 여러분, 영산강이 이렇게 되게 많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딱 영산강만 하는 게 아니고 영산강 유역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뭐 만경강이라든지 섬진강이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거의 다 영산강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강 같은 경우에는 삽교라든지 이런 곳들의 수위표도 볼 수 있으니까요. 아, 여기 출조할 때는 여기를 보면 되겠구나. 아, 내가 만경강 갈 때는 영산강 홍수통제소를 보면 되겠구나. 이런 개념을 살짝 잡아두시면 지금도 되게 도움이 되는데요. 이렇게 물을 빼는 시기도 되게 도움이 되는데 초봄에도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섬진강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섬진강댐에서 방류를 하면요, 찬물이 막 내려오거든요. 그 섬진강댐 밑에가 조항이 좋다가 섬진강댐 방류를 해서 수위가 막 변동이 되면요, 고기가 막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방류 안 하는구나, 아 방류하는구나, 이것만 보고 가셔도 찬물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고기가 좀 안 물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딱 보고 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낙동강은 낙동강 홍수통제소를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각 홍수통제소를 보면요, 무슨 교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수문이라든지 아니면 수중보라든지 이런 것들 어떤 거점의 그 일정한 수위 변화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꿀팁을 알려드리면, 금강유역 홍수통제소는요, 삽교호 수위를 같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한강 같은 경우에는 한강은 이제 북한강하고 남한강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낚시 가시는 북한강, 예를 들면 뭐 화천호라든지 아니면 뭐 춘천, 뭐 이쪽 갑평 요런 데, 자라섬 요런 데들의 수위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임진강도 볼 수 있고요. 뭐 경기 북부라서 많이 가지는 않지만 임진강도 베스가 있으니까. 그리고 영산강은 아무래도 뭐 섬진강 것도 볼 수 있고 뭐 만경강 것도 볼 수 있고 그 수많은 수로들, 뭐 신평천이라든 원평천 이런 데까지 전부 다 이제 수위를 볼 수 있는 거점들이 있으니까요. 네이버 지도랑 잘 연동을 하셔가지고 여기가 여기구나, 여기가 여기구나 라고 딱 알게 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열의 9 정도는 이런 수위 자료를 보고 출조를 하면 그래 어느 정도 이제 유추가 딱 되거든요. 작년에 요 정도 수위였을 때 내가 갔으니까, 요 날짜에 갔으니까 한번 가보자, 비슷하구나, 물 뺐구나, 물 채우는구나 알 수 있는데, 현장에 가서 보면은 이게 열의 9은 맞는데 한 열의 한 가지 정도 경우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히 물을 뺀다고 했는데 와보니까 물을 채우는 것 같아, 혹은 뭐 그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그럴 땐 그 현장에서 관측하는 정도는 알고 가시면 지금 물을 빼고 있는지 아니면 물을 채우고 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쉬운 예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수수깡 같은 거, 풀 같은 것들이 다 사가지고 둥둥 떠다니다가 이렇게 밀린 것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물이 한 요 정도만 찰랑찰랑 거리고 있고, 그리고 요만큼 모래가 보이고, 여기에 이제 수수깡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하는 거야, 뭐 바람 불고 하는 건데, 요만큼 흙이 있고 그 위에 있다는 건 물이 아까는 여기에 있었다는 거죠. 멀지않은 과거에 있었다는 얘기니까 지금 물이 조금씩 빠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금방 알 수 있는 거는요, 예를 들어 뭐 풀이 잠겨 있어요. 이렇게 초록초록한 풀들이 잠겨 있다는 건 요거는 물이 찬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내지는 물을 빼기 시작했어도 얼마 안 채우고 바로 빼는 거다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육초는요, 사실 물속에 들어가면 생각보다 빨리 삭아요. 특히 뭐 수온이 높을 때 엄청 빨리 삭기도 하고, 지금도 수온이 낮아지는 계절이긴 하지만 이 정도만 돼도 물에 차면은 금방금방 썩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푸릇푸릇한 풀들, 물에 잠긴 풀을 딱 뽑아서 냄새를 맡았는데 풀 냄새가 난다, 그러면 요거는 잠긴 지 얼마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낚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어떻게 생각해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물속에 사는 물고기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수위 변화에 엄청난 영향을 많이 받고, 그리고 내가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 정도만 사전조사를 조금만 더 꼼꼼히 하시면 이번 주말에 낚시 딱 갔다가 내가 생각했던 포인트들이 뭐 산 위에 있거나 물 속에 다 잠겨가지고 이렇게 막 던질 곳도 없는 그런 곳으로 낚시 가시는 일은 없을 테니까요. 이런 거 조금만 챙기시면 더 재밌게 낚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 주 꿀팁 베스트는 여기까지 할게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번 주도 낚시 갔다 오실 때 꼭 세게 챙겨오세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저수지 수위는 농촌용수 종합정보관리 시스템이라는 데에서, 농촌용수 종합정보관리 시스템 맞아, 종합정보 시스템
다시 경기를 뛸 때도 많이 참고를 하고 실제 낚시를 갈 때도 많이 참고하는 사이트는 와미스 국가 또 까먹었다. 이런 댐을 볼 때 참고를 하는 사이트는요, 와미스 국가 또 까먹었다. 수자원 관리 종합 정보 시스템, 수자원 관리 종합 정보 시스템. 오케이. 할게. 이런 댐을 올 때 제가 이런 국가 수자원 관리 종합 정보 시스템